건설을 하니까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게 이런 거죠. 가구주 연령도 올랐고 가구원은 0.16명으로 줄었고. 네, 요게 2020년입니다. 또 이제 내년 초에 나오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. 분명히 6은 더 줄었을 거고 가구 연령은 또 봐야겠습니다. 주택은 좀 커졌습니다.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런 거죠. 아, 음, 조금씩은 큰 평수를 좋아하는 거고 새 아파트 좋아하는 거고, 그리고 가구 원수는 줄었다는 얘기는 분화,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었다는 거죠. 그게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건설이 지금 당면에 있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. 뭐냐면 대장동입니다. 대장동. 대장동이 이제 선거철이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, 이게 이제 결국 대장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초과 수익 환수라는 의미하고 같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양 당이 다 대장동을 그렇게 문제를 삼는다는 얘기는 양 당이 다 초과 수익 환수를 한다는 얘기죠.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. 보세요. 초과 수익 환수. 10%가 초과 수익인가요? 20%가 초과 수익인가요? 도대체 초과 수익은 뭔가요? 그러면은 건설사는 분양했을 때 영업이익이 10% 이하로 나와야 되나? 자기가 시공했을 때? 도대체 뭐가 초과 수익일까요? 딱 10%만 먹어? 그런 건가요? 어쨌든 이게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주택을 지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센치가 좀 안 좋아졌죠. 근데 초과 수익 환수라면 초과 손실 보존도 해주나요?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익을 자르면 손실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은 보존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누구 돈으로 보존? 안가?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건설을 볼 때, 지금 아파트를 뭐 정치권에서 공급하겠다고 하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, 이게 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거죠. 저런 법을 막 따지고 들면 이게 공급이 되나?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또 무슨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상승세가 꺾인 건 맞으니까. 그러니까 뭐 주택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승이 막 하다가 상승을 조금 이렇게 뭐 완만해지면서 매도가 나온다. 뭐 그게 뭐 일시적이든 일시적이지 않든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다. 이게 뭐 뒤에 보시면 또 각자 판단하셔야 됩니다. 이건 뭐 정답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각자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. 그런데 건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재밌는 것들을 좀 보고,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좀 알고 보시면 건설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이제 19년도 기사인데요. 19년도 기사입니다. 19년도 기사인데 6년 만에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. 6년? 그러면 2013년에 하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. 여기 보면 2014년 대규모 회사채 발행 직후 어닝 쇼크를 내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잃었다. 이 2013년도 거를 봐야죠. 2013년에 3,800억을 공모를 채권을 하고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번에 2019년도에 처음 했다. 20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. 그래야 건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힌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. 이제 3,800억이니까 여기는 3,200억입니다. 그럼 600억은 다른 데서 또 한 거죠. 네. 운영자금 2,200억, 차입금 상환 1,000억 쓰겠다. 이렇게 했습니다. 이게 2월 6일입니다. 2013년 2월 6일. 그런데 2월 7일 날
영업 전망 공시를 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신규 수주 대폭 죽고 매출은 조금 주는데 영업이익은 5,500원에서 1,600원. 뭐야? 채권 발행, 그러니까 2일날 하고 6일날 채권 발행이 끝나고 7일날 이걸 낸 거예요. 아, 옛날 얘기입니다. 옛날 얘기. 그리고 이제 주가는 이게 월봉이거든요. 여기 있던 5만 원 넘었던 주가가 바로 이게 얼마인가요? 3만 원 이하로 빠진 건가요? 2만 7천 원 정도 빠졌네요. 한 달 동안. 왜 그랬냐라고 보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, 건설은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는 혹은 뭐 계산을 잘못한 그런 공사들이 들어오면 예측치가 확 빗나가죠. 어쨌든 저 때 건설사들이 박살이 나서 쫙 됐다가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겁니다.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자체 건설로 안 되니까 해외 수주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요. 보시면 이게 달러거든요. 716달러니까 한 70조가 넘는 거죠. 요때 이렇게 사우디에서 많이, 그러니까 중동에서 많이 수주했던 것들이 문제가 계속 생기고,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수주가 줄어들고, 뭐 이렇게 돼서 지금은 뭐 20조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해외 수주를 그때 많이 했던 회사들이 문제가 많이 생겼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올해를 보니까 올해 이제 수주를 가장 많이 한 게 삼성물산인데요. 5조 넘는 건 삼성물산이 유일하답니다. 그런데 베트남이 4건, 카타르가 2건, 미국, 중국, 싱가포르, 대만, 사우디, 터키. 아, 이게 좀 다변화됐네요. 그죠? 과거랑은 좀 달라진 겁니다.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건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. 우리가 건설은 일단 도로를 짓는 토목이고요. 교량, 그리고 택지 개발에 보면 이렇게 기초하고 도로 만들고 요 밑에다가 상하수도 다 하고 있죠. 상하수도 뭐 전선까지 다 하고 있죠. 그리고 거기에 건축, 주택, 오피스, 뭐 물류기지, 그리고 또 뭐죠? 플랜트. 예,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. 오늘 아이디어는 총 4가지인 줄 알았는데 5가지인데요. 근데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에 보고, 그 다음에 물류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, 물류도 지어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산유국 사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한번 보고, 그리고 에너지 저감 되는 건축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, 그리고 CCU까지 한번 보면 이것들이 다 건설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 시장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